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뜬금없이 눈물을 흘린 한 천재의 아주 특별하고도 깊은 생각 여행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. 때는 바야흐로 18세기 조선 위대한 실학자였던 연암 박지원이 처음으로 압록강을 건너서 저 끝없이 늘넓은 요동벌판을 딱 마주하게 됩니다. 와, 이 엄청난 장관 앞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감탄을 했을 텐데 그는 느닷없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. 참 신기하지 않나요?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통곡이라니요. 오늘 우리는 이 이상하면서도 아주 멋진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볼 겁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박지원의 이 기이한 선언에 당연히 옆에 있던 동행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. 바로 정진사라는 인물인데요. 이 사람은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죠. 여기 나오는 정진사라는 인물은요, 바로 우리처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. 그의 눈에는 박지원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. 아니, 멋진 걸 보면 와! 하고 감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. 그쵸? 하지만 박지원은 이 상식적인 질문에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정말 놀라운 대답을 내놓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운다고 생각하죠? 맞아요, 슬플 때, 그쵸? 그런데 박지원은 바로 이 칠정,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을 이야기합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.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정이 그 끝, 즉 극에 달하면 결국 눈물, 바로 통곡으로 터져나온다는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너무 기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, 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도 눈물이 나잖아요.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죠. 정말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죠. 박지원은 울음이라는 행위를 우리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을 정화시키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행위로 본 거예요. 가슴속에 꽉 막힌 무언가를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것. 그게 바로 통곡이라는 거죠. 그러자 정진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이 넓은 요동 벌판에서는 대체 어떤 감정으로 울어야 합니까? 기뻐서요? 아니면 화가 나서요? 그러자 박지원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. 네? 갓난아이라니? 갑자기 이게 또 무슨 소릴까요? 이 비유가 어떻게 기막히게 전개되는지 우리 함께 보시죠. 당시 사람들은요, 아기가 응애하고 우는 걸 보고 어이구, 앞으로 겪을 이 험한 세상이 슬퍼서 저리 오는구나, 이렇게 생각했대요. 그런데 박지원은요, 그 생각 또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자,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? 캄캄하고 답답하고 비좁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웅크리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부시게 밝고 끝도 없이 넓은 세상으로 뿅 하고 나온 거예요. 그 기분이 어떨까요? 그 벅찬 감격, 그 놀라움. 박지원은 바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. 아기의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그 경이로운 감정이 폭발해서 터져 나오는 진짜 소리라는 거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박지원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요. 갓난아이의 비유는 그냥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세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. 박지원은 바로 이 갓난아이의 자기 자신을 빗대고 있었던 겁니다. 어머니의 뱃속은 바로 낡은 관념에 갇혀있던 당시의 조선이었고, 드넓은 신세계는 그가 처음 마주한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이었던 거죠. 그럼 갓난아이는 누구일까요? 네, 맞아요. 바로 그 모든 것을 처음 겪으며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박지원이 요동 벌판에서 터뜨리고 싶었던 그 통곡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. 내가 전부라고 믿었던 낡고 좁은 생각의 틀을 깨고 드넓은 신세계를 만났을 때 터져나오는 한 지식인의 환희의 외침이었던 셈이죠. 박지원의 이 생각 여행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단순히 멋진 풍경에 대한 감상을 넘어서 한 시대의 고뇌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어요. 그리고 이 작품은 200년이 훌쩍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우리는 어떨까요? 혹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이라는 틀, 혹은 편견이라는 이름의 좁은 방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? 박지원은 우리에게 그 틀을 깨고 나오라고, 더 넓은 세상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.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는 단순히 옛날 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하나의 멋진 사건과도 같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자신만의 통곡할 만한 자리를 찾아보고 그 멋진 감동을 느껴보는 그런 멋진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
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뜬금없이 눈물을 흘린 한 천재의 아주 특별하고도 깊은 생각 여행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. 때는 바야흐로 18세기 조선 위대한 실학자였던 연암 박지원이 처음으로 압록강을 건너서 저 끝없이 늘넓은 요동벌판을 딱 마주하게 됩니다. 와, 이 엄청난 장관 앞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감탄을 했을 텐데 그는 느닷없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. 참 신기하지 않나요?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통곡이라니요. 오늘 우리는 이 이상하면서도 아주 멋진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볼 겁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박지원의 이 기이한 선언에 당연히 옆에 있던 동행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. 바로 정진사라는 인물인데요. 이 사람은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죠. 여기 나오는 정진사라는 인물은요, 바로 우리처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. 그의 눈에는 박지원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. 아니, 멋진 걸 보면 와 하고 감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. 그쵸? 하지만 박지원은 이 상식적인 질문에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정말 놀라운 대답을 내놓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운다고 생각하죠? 맞아요. 슬플 때. 그쵸? 그런데 박지원은 바로 이 칠정,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을 이야기합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.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정이 그 끝, 즉 극에 달하면 결국 눈물, 바로 통곡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너무 기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, 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도 눈물이 나잖아요.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죠. 정말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죠. 박지원은 울음이라는 행위를 우리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을 정화시키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행위로 본 거예요. 가슴속에 꽉 막힌 무언가를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것. 그게 바로 통곡이라는 거죠. 그러자 정진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이 넓은 요동 벌판에서는 대체 어떤 감정으로 울어야 합니까? 기뻐서요? 아니면 화가 나서요? 그러자 박지원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. 네? 갓난아이라니? 갑자기 이게 또 무슨 소릴까요? 이 비유가 어떻게 기막히게 전개되는지 우리 함께 보시죠. 당시 사람들은요, 아기가 응애하고 우는 걸 보고 어이구, 앞으로 겪을 이 험한 세상이 슬퍼서 저리 오는구나, 이렇게 생각했대요. 그런데 박지원은요, 그 생각 또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자,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? 캄캄하고 답답하고 비좁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웅크리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부시게 밝고 끝도 없이 넓은 세상으로 뿅 하고 나온 거예요. 그 기분이 어떨까요? 그 벅찬 감격, 그 놀라움. 박지원은 바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. 아기의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그 경이로운 감정이 폭발해서 터져 나오는 진짜 소리라는 거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박지원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요. 갓난아이의 비유는 그냥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세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. 박지원은 바로 이 갓난아이에 자기 자신을 빗대고 있었던 겁니다. 어머니의 뱃속은 바로 낡은 관념에 갇혀있던 당시의 조선이었고, 드넓은 신세계는 그가 처음 마주한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이었던 거죠. 그럼 갓난아이는 누구일까요? 네, 맞아요. 바로 그 모든 것을 처음 겪으며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박지원이 요동 벌판에서 터뜨리고 싶었던 그 통곡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. 내가 전부라고 믿었던 낡고 좁은 생각의 틀을 깨고 드넓은 신세계를 만났을 때 터져나오는 한 지식인의 환희의 외침이었던 셈이죠. 박지원의 이 생각여행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단순히 멋진 풍경에 대한 감상을 넘어서 한 시대의 고뇌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어요. 그리고 이 작품은 200년이 훌쩍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우리는 어떨까요? 혹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이라는 틀, 혹은 편견이라는 이름의 좁은 방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? 박지원은 우리에게 그 틀을 깨고 나오라고, 더 넓은 세상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.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는 단순히 옛날 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하나의 멋진 사건과도 같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자신만의 통곡할 만한 자리를 찾아보고 그 멋진 감동을 느껴보는 그런 멋진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